네, 중국의 여러 가지 산업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1위 자리, 세계 1위 자리를 빼앗은 산업들도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IT에 대한 위협감도 어제 느꼈습니다. 어제 헬로우 차이나에서 저는 사실 스마트홈과 사물인터넷 시대에 정말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더욱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또 한국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그 청도 하이얼이라는 기업을 알아봤더니 정말 이 기업이 또 우리 IT 기업들을 상당히 위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또 중국 기업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움증권 박준현 주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박준현입니다. 네, 주임님 오늘 어떤 중국 이야기 들어볼까요? 오늘은 저희가 중국 보험업 쪽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중국의 보험업계는 어떻게 보면 중국 개방의 역사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49년 중국 인민공화국 설립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는 그 외작의 그 보험사들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민공화국이 설립된 이후에 그 기존 보험업에 대한 그 전면적인 구조 조정이 좀 단행이 되면서 그 외국계 보험사들이 단 1년 만에 그 9.8%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다가 1952년에 완전히 퇴거를 하게 됩니다. 그 후 1956년 중국 정부는 그 중국 인민보험을 설립을 하면서 모든 보험 업무를 일임을 하게 되는데요. 20년간의 중국 정부가 사회주의 노선을 강화하게 되면서 보험 산업 자체가 아예 성립을 하지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7년 마오쩌둥이 전면 퇴진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개혁과 개방 세력인 덩샤오핑의 영향으로 중국 보험업계가 암흑기를 점차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데요. 이후에 그 시장 경제 확대를 통해서 그 보험 시장 경쟁 구도가 좀 가열차게 되고, 그다음에 인민보험공사의 리스크 분산 필요성에 의해서 점진적인 개방이 이루어져서 현재는 117개의 보험 회사들이 난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보험 산업은 여전히 좀 낮은 침투율과 향후 인구 구조 변화 가능성을 감안할 때 굉장히 좀 높은 성장감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표로 나가고 있는데요. 1인당 보험료, 또 생명보험 침투율이라는 표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는 저희 부모님만 봐도 한 2000년대 이후서부터 적극적으로 보험을 드셨던 기억이 나요. 90년대도 아니었던 것 같고 한 2000년대 이후였던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 상당히 그 지금 보험 가입률이 낮네요. 14억 내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런 보험업의 성장 잠재력도 아주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 뭐 헬로우 차이나 이전에 뭐 초반부에도 계속 이런 부분들 좀 주목을 했었고요. 그동안 알아봤던 기업들이 인민재산보험이나 뭐 평안보험, 중국 태평양보험이라는 기업들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아볼 기업은 중국 인수보험이라는 업체인데 어떤 특화된 보험을 갖고 있는지, 또 이 보험업 같은 내수주 쪽은 또 블루칩을 투자하는 게 또 정석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관점에서 오늘 가지고 오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기존에 헬로 차이나 기존 방송분을 제가 봤었는데요. 그때 보험업계를 좀 짚어주셨던 분들 여러 얘기가 좀 손해보험 쪽에 좀 많이 한정이 돼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다루는 생명보험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몇몇 기업들을 다루셨는데 되게 의아했던 점이 이게 제 1위 기업이 인수보험인데 인수보험을 안 다루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좀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먼저 이렇게 보기에 앞서서 중국의 생명보험에 대해서 약간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중국의 생명보험 시장은 그 세 개의 보험사가 이렇게 삼국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 중국 시장의 55%는 이 세 개 기업이 다 나눠 갖고 있는데요. 중국의 인수생명, 그다음에 평안생명, 그다음에 태평양생명이 각각 33%, 14% 그리고 8%의 점유율을 각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그 외작의 생명보험사들은 25개가 이제 40% 나머지를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수입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의 점유율이 10%가 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 외작의 생명보험사들이 영업 활동을 하는 그
1급 도시, 그러니까 대도시를 말하는 그 1급 도시를 말하는데요. 그 시장 점유율이 그 베이징이 14%, 뭐 상하이는 15%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제적 상업 활동이 좀 많은 지역에서 좀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외작의 회사의 그 진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국내 경쟁이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지만, 뭐 다른 여타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도 보험료가 굉장히 싼 편이고요. 네, 워낙 중국의 생명보험의 침투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종목을 좀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그 중국 인수보험은 그 중국 기업 최초로 그 뉴욕과 홍콩 그리고 상하이 A주 동시에 지금 모두 세 곳에 상장이 되어 있는 그 타이틀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총 시가는 4,836억 위안이고요. 하나로 약 86조 원 정도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중국 A주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10위권에 드는 아주 우량한 회사고요. 네, 중국 최대 생명보험 그룹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2009년 기준으로 단기 보험 가입자가 연인원 1억 8천 명, 장기 보험 가입자도 연인원 이제 1억 6천 명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네, 2012년 6월 현재 6월 기준으로 하면은 중국 인수와 그 계약을 맺은 고객의 수가 약 6억 명이 넘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중국 인수의 그 2013년 예상 매출액은 약 한 75조 원이고요. 네, 한국의 대표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과 비교를 했을 때도 한 2.5배 정도를 지금 넘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순이익은 2014년 기준으로 6조 원이고요. 삼성생명의 순이익이 약 지금 한 5배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수입 보험료도 56조 원 기록했고요. 예, 보험료 구성은 기타 뭐 개인, 단체, 뭐 단기보험, 질병 여러 가지로 좀 나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아마 단체로 가입하는 수가 좀 많은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단체 업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4%나 증가하는 등 좀 고성장을 보이면서 투자자에 대한 매력을 좀 한층 좀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단체로 가입하는 비중이 비중이라기보다 단체로 가입하는 쪽의 보험 분야가 성장률이 높았군요. 블루칩 맞습니다. 네, 생명보험의 1위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앞서서 생명보험의 침투율 차트를 가지고 와주신 거군요. 그런데요, 그동안 우리가 알아봤던 쪽이 주로 그 자동차 보험 쪽, 그러니까 마이카 시대에 관점을 맞춰서 많이들 보험 업종을 가지고 와주셨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험을 우리가 들 때 그런 자동차 보험 꼭 들잖아요. 자동차가 있으면 들고, 또 실비보험 들고, 생명보험도 필요하다고는 합니다. 특히 가정을 이루면 그 가장의 그 부재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특히 남편분들 생명보험도 많이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또 앞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많이 들 것이냐라는 쪽 생명보험 글쎄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긴 해요. 마이카보다는, 네, 자동차 보험보다는. 그러면 한번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국내 기업 어떤 기업과 비교해 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 삼성생명을 제가 잠깐 예를 들었었는데요. 이 삼성생명이 아무래도 국내에서 1위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중국 인수보험과 약간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해 12월 초에 뭐 한때 뭐 12만 8천 원까지 좀 많이 갔었습니다. 이 삼성생명이요. 근데 최근에 뭐 9만 5천 원까지 급락을 해서 특히 뭐 올 들어서 이제 2개월 동안 주가가 3만 원 넘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지난해 최고가 대비 24%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 삼성생명 주식의 급락 배경에는 되게 몇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실적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고 좀 보도가 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약간 미비했으며 올해 순이익도 오히려 지난해보다 좀 줄어들 것이라는 좀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50% 증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과장된 숫자가 아닌가 그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게 뭐 지난해 그 삼성물산의 그 삼성생명 지분 매각 이익을 제외하고 실제 수입 보험료 매출이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 또 한 가지는 그 저금리 기조 지속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생명보험사의 경우에 그 저금리 영향으로 그 저축성 보험과 같은 상품을 좀 고객에게 돌려주는 그 금리보다
자산운용 수익률이 낮아져서 역마진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삼성생명의 지난해 3분기 준비금 이율, 부담 이율가 이자 소득 자산 보유 금리가 각각 5.27%에서 4.69%로 0.58%포인트 차이였는데, 3분기에는 0.63%로 이게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좀 발표하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는 상황에서 삼성생명의 역마진 위험이 더욱더 커진다는 점이 아마 주식 가치 평가에 좀 악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봐도 지금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급격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목상으로 봐도 그렇고, 이평선상으로 지금 거의 저점을 좀 달리고 있는데요. 아마 특별한 호재가 없이는 상승세를 타기가 좀 많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중국 인수보험은 주봉으로 봐도 상승을 거듭하고 있고요. 물론 일봉을 봐도 이는 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평선이 지금 현재 봉의 아래를 좀 단단하게 좀 받쳐 올리면서 좀 위로 계속 쭉쭉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아마 현재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상반되는 이 생명보험업 한중 1위 기업 비교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국 인수보험 투자 포인트 정리하면서요, 가격적인 측면 짚어볼게요. 네, 중국 주식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아무래도 정부의 발표, 정부의 힘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전인대나 정협 같은 양회에서 나오는 발언이 지금 아무래도 중국 주식 시장을 들었다 놨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 2012년에 발표한 중국 보험업 발전 12.5규약에 따르면은 2015년에는 보험 밀도를 현재 1.8배인 2,100위안까지 좀 확대를 할 계획이고, 보험업 총 자산 규모도 이렇게 10조 위안까지 좀 늘리겠다고 좀 발표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보아도 향후 도시화 진전으로 보험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지금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중국 일선 도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역의 보험 밀도 다른 도시보다 현저하게 지금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베이징, 상하이 1인당 보험료가 각각 4,572위안, 3,447위안 정도 되는데, 중국 지역 내에서도 소득이 높은 대도시의 결국에 보험료가 좀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될게요. 향후에 중국 농촌 2, 3선 도시들의 1인당 소득이 그만큼 또 증가를 하게 되면, 또 따라서 이제 보험에 대한 신규 수요가 이제 존재한다는 것을 좀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생명이 예전에 과거 90년대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저조하고 낮은 주가를 달리고 있었고요. 그거의 뒷면에는 아무래도 가입률, 소득의 증가와 가입률이 약간 정비례한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중국의 경제가 성장을 하고 경제 성장률이 좀 높아지고, 네. 소득 증가가 확실시 되면 아무래도 보험 가입률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소득 증가와 생명보험 가입률의 증가는 정비례한다는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비교를 해봤을 때 중국의 앞으로 중국 인수보험의 성장률 기대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오늘 중국 인수보험 알아봤고요. 지금 토마토TV 02-2128-3388번, 2128-3388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카운슬러 오후 4시 진단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의 종목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마켓 이마 기장에서 뵙겠습니다.